오늘 일부 시사정치 유튜버들과 온라인 매체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유튜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한 건데요. 해당 문건엔 몇몇 유튜버들이 이낙연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이재명 후보에겐 우호적인 방송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광고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에 실린 방송은 김용민 TV, 이동영 TV, 열린공감 TV, 고발뉴스 등인데요. 자, 문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방송 잠깐 보시죠. 요즘 저 이낙연 지지 그룹으로 또 방향을 정한 똥파리들, 똥파리들이 또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어디서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냐,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캠프는 경선에 대한 대비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캠프 간 네거티브 공방부터 보온 인사 공방, 이번에 유튜브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민주당의 원팀 기조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예, 첫 번째 얘기는 블랙리스트 또는 모니터링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이낙연 캠프가 문건을 작성한 건 일단 캠프 측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 8쪽 분량의 문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러한 유튜버들은 이낙연 캠프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이재명 후보만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많이 글이 써 있나 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중에 일부를 좀 입수를 해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봤는데 처음에는 블랙리스트일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한테 우호적인 매체는 어딘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비방하는가, 비방한 내용을 알아야 예. 반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의 세부 내용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지가 다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수위는 넘은 걸로 지금 보아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블랙리스트에 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모니터링만 한 건 아니고 이른바 경기도와 해당 유튜버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분석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본인들이 입수한 광고 비용이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경기도에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네거티브 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은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문구에는 정확히 기본소득 관련해서 광고 수입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유튜버에. 거액의 출연료를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매체 정리돼 있고 어떤 식의 비방이 있는지 정도만 정리되어 있다면 저는 블랙리스트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정보들이 있는 걸로 봐선 사실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건엔 금액들이 적혀 있다고 했지만 그건 이낙연 캠프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원래 이제 정보가 느려서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오늘 뭐 예. 질문에 있길래 한번 뭐 입수를 해서 봤는데 사실은 선거할 때 캠프에서 뭐 온갖 문서가 다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하잖아요. 그게 어떤 예. 특정한 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문체부에서 작성한 뭐 블랙리스트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을 때는 그게 어떤 특정한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불리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배제하고 편입하고 이제 이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우리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캠프가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수립을 위해서 뭐 분석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그 문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또 그 이후에 캠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유튜버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공적 신뢰, 예. 사회적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좀 막연하게 얘기한 거는
좀 캠프 측에서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제 홍보비가 지원됐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논리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거기에 출연자로 왔다는 거고 그래서 그 출연자로서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어떤 뭐 이런 예. 영상들이 편파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광고비 지출 많이 하고 언론사에 뭐 광고를 싣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홍보비 광고를 예. 실은 언론들이 다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우리가 보느냐?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너무 나갔다라고 보시는 조금 거고요.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제 뭐 그 입수한 이 문건에. 문건이 사실은 공식 문건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다 크로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캠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사실은 봐야 되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화처럼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쌓아나가고 있고 그 유튜버들이 어느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지까지를 다 정리해 놓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승자가 없는 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작년 제가 행안인데요. 예. 국감에서 홍보비 쓴 내역을 총액만 오픈하고 세부 내용을 안 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지사 찬스를 이용해서 도정에 있는 예산과 인력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야당보다 여당이 지금 더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커졌을 때 홍보비를 올해도 오픈하지 않는다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도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이런 식의 논란이 되고 있고 정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충분히 행안 입장에서는 요청하실 수 있고 할 수 있고 아마 여당도 비슷하게 요청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담당자들은 참 알아보겠다 이러고 지금 전화를 끊은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저희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실 뭐 지원이다 이러면 이른바 이제 도청 캠프 논란까지 그렇죠.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거여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뭐 경기도 차원의 홍보비 집행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게 뭐 정부 기관이나 뭐 지방 정부나 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좀 투명하게 정보 공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아마 이번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정부 부처나 지방 정부에서 많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근데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좋은 정책 많이 하는데 이거를 몰라서 사용 못하는 그러니까 이 수혜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정책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열심히 해서 도정 성과가 나고 거기에 대한 뭐 홍보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사실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하지만 실제 지방 정부는 그런 기회가 좀 적은 게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한 홍보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섞어서 그냥 홍보비 지출을 전부 다 지사 개인에 대한 어떤 뭐 개인 사적 홍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그 경기도 홍보비 중에서 유튜버에 들어간 것이 1년에 예. 몇십억 단위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구체적 되면 자료는 제공이 안 돼 있고요. 일단 네, 문건에 네. 나온 거는 2년 반 동안 제 기억으로는 총액이 뭐 그 정도는 2년 반 아니었고 동안 8억이던가요? 그래서 1년에 한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캠프가 꾸려진 건 올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으로 관련돼서 나온 언급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홍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지금 이소영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도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것이 오해를 살 만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딱 정말 이런 용도와 여기까지 사용을 했다라고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 문건이 작성된 게 맞고 주기적으로 이낙연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무자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제가 있습니다. 양식을 봤는데 이게 약간 또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양식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가 저도 이제 뭐 캠프에 조금 관여해본 예. 예전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체계화 돼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임시 조직이고 뭐 캠프에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잠적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 게 혼재돼 있는 게 예. 캠프인데 이게 지금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예. 조금 아직 이르지 않나. 일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관련돼서 오늘 중요한 법이 해당 상임위를 오늘 오후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른바 언론중재법인데요. 법의 약칭은 언론중재법인데 이제 야당에서는 언론재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여당 단독으로 오늘 문체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법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예, 일단 관련 법, 뭐 정의당에서도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행 처리로 상임위가 됐고 오는 25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물론 이제 법사위 단계도 있지만요, 통과하면 법이 시행이 될 수가 있는 법 입법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여당이니까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제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언론단체나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이제 취재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언론 보도 중에서 예컨대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어떤 악의적으로 작성된 그런 언론의 파급력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의 이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회나 정부나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이 언론의 자유는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하고도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제약이 되면은 이건 이제 국민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이제 언론인들이 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2016년 말에 최순실 게이트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JTBC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사실 없었다면은 그 일은 아마 밝혀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수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대부분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한 의혹 제기였고, 물론 근데 사실 정확히 따진다면 여러 매체가 당시 전국에서 많은 기사들을 썼는데 또 극히 일부는 합리적인 의심이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또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사가 조사 권한이나 수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아주 100% 정확한 팩트만 보도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시의성이나 긴급성이나 이제 이런 거에 기반해서 때로는 내가 조사는 충분히 하지만 확정적인 팩트는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당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서 내가 이거 확정적인 그러니까 90% 이상 확신이 없으면 내가 보도하지 않겠어라고 언론인들이 다들 이제 어떤 그 보도를 꺼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그 사실관계 밝혀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언론중재법이든 이제 이 언론 이슈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게 하는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여당에서 이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굉장히 봤어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 매체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 부분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 재갈법이기도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야당 재갈법도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7월 27일 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갑자기 강행 처리를 해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징벌 손해배상액이 최대 5배로 한다라는 것이 그날 처음 들어옵니다.
예. 원래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논의를 상임위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법안 소위를 강행 처리하는 그날 법안에 처음으로 최대 5배를 한다라는 문구를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때 소위 회의록까지를 입수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주당 특위에서, 이 특위는 뭐냐면 5월 30일 날 민주당에서 미디어 혁신특위라는 걸 만들어요. 10번 정도 모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특위에서 수차례 회의를 했고 그래서 만든 민주당의 수정안이다. 이래서 땅땅땅 해서 5배가 그날 통과됩니다. 예. 아니 이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건 팩트입니다. 그 뭐 내용을 떠나서 그날 5배가 처음 출연한 건 팩트고요. 이거는 그 문체부 회의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용적인 면인데요. 입법조사처에서 전 세계를 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를 포함하는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냈고요. 문체부에서도 이것을 법안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은 조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줬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배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진 징벌적 손배제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제 얘기할 거 아닌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그런 실제 위축을 크게 발생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그 우려를 크게 실제보다 크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그 징벌적 손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 30조 2라는 예.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징벌적 손배가 언제 적용이 되냐면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의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죠. 내가 이거 사실 아닌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거고 중과실은 정말 조금만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고의에 준하는 정도로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를 언제 할 것이냐를 7월 27일 날 강제로 소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의 김승원, 박정, 김의겸 의원님 세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주체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님들이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절차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는 없애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하여 긍정적인 요소만 갖고 오되 이 언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법안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법을 발의한 쪽도 명확하지가 않고 예. 지금 온통 언론 쪽에서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자라고 그래서- 성명서를 돌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게 끊기면 또 흐름이 얘기가 끊깁니다. 나도 끊기는데 나도.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네네. 그래서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배 자체가 적용되는 거는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는 예. 허위 조작 보도고 명백한 고의 중과실은 2항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보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럼 나 이렇게 할 거야라는 예. 보복적인 부분. 그리고 허위 조작 보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정정 보도 신청이 있어서 이미 이게 잘못된 보도라는 걸 알면서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다시 이걸 보도한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명백한 아니, 그런- 고의 중 예. 예. 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짧게 하자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취재가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3항이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의 뭐 1호부터 1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이거를 청구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적용하지 아니한도 되어 있는데 대기업 임원도 적용이 안 되고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 뭐 국세청 직원, 관세청 예. 직원, 그러니까 아니 사회적인 그럼에도 예. 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네. 사실 언론이 계속 네. 견제하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다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그 야당 측이랑 언론인 쪽에서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 자유랑도
이게 상충되면서 위헌 소지가 있고 지금 어차피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민형법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중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예. 했어요.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를 할 시간이 있는데 이 지금시 되는 그 법 문구가 긍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입회한 여당 의원들이 내용을 완전히 하나로 숙지하지도 않은 채 이것을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같은 당 예. 안에서도요 의견은 다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환노위에서 새벽에 그 법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예. 그 법에 대한 야당 의원님들 의견도 다 달랐어요. 시청자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들은 언론중재법이다라고 하신 분은 천땡땡땡님께서요.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기득권에 저항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다른 분도 가짜뉴스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언론도 이게 참 강하게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재갈법이다라는 의견은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언론중재법을 날치기는 왜 하냐 이상하다라고 이땡땡님께서 얘기하셨고 최모 씨께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저는 언론 당사자여서 얘기하긴 그런데 일단 앞서 이제 위축된다라는 건 진보적인 언론 단체에서도 이 법이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바는 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 그 이게 제가 막 아까 너무 길어서 소개를 생략한 사항도 있는데 네. 예컨대 이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나 뭐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나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런 거에 대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이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그런 우려와 염려들을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제 사건으로 적용됐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언론인들이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이제 보도를 하고 공익적인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달라서 어떤 막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배를 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뭐 수천만 원 예. 혹은 몇억 원 이런 손배 소송을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가능성만으로도 언론인들이 위축될 수 예. 있는 측면이 그럼요.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예. 부분은 이 법이 나름대로는 그런 사정들을 예비하고 마련한 이제 디테일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 더 이게 합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법은 뭐 국회에서 만들지만 법을 저촉을 받을 분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 쪽이라든가 예. 시민단체라든가 이것을 숙성시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야의 합의도 없이 강행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이 속기록을 보거나 다 봤을 때 과연 이 법에 충실한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예.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 이 언론중재법 오늘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 의견 충분히 들었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것 같고요.